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파스타를 이용한 그러한 요리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같이 시청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그러한 내용과 같이 부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또한 PPT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 PPT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양식은 어떠한 코스를 가지고 있고 그 코스에 의해서 음식이 제공되어진다. 양식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국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주차 교육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의 그러한 레스토랑들을 볼 때, 그리고 소규모의 그러한 서비스업의 주방을 볼 때,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방에서 모든 음식들이 함께 제공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지만, 주방은 조금 더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대형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텔의 그러한 레스토랑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다 구분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방을 볼 때 어떠한 형태, 기능적인 면이냐 아니면 어떤 편리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네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주방에서 주로 하는 직무가 무엇이고, 그리고 주방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세밀화된 그러한 주방 형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주방이다 그러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또 기능에 따라서 주방을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해 두고 이러한 부분을 내가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에 따른 주방을 보면 기본형 주방과 편의형 주방, 그리고 혼합형 주방, 그리고 분리형 주방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형 주방을 보면 소규모 주방 형태로 메뉴 수도 적고 생산 공정이 간단한 식당에 적합한 형태다. 우리가 레스토랑의 주방을 설계할 때 내가 주어진 메뉴의 수, 내 메뉴판에 메뉴의 수가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달리해야 되겠죠. 소규모 레스토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기본형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된 식재료의 정 공정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식재료가 구매되고 거기서 검수가 되죠. 검수가 되고 또 전처리, 세척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까지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기본형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영세 레스토랑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요즘에는 영세가 아니더라도 주방의 사이즈는 작게 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형 주방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오염이나 비오염 구역의 구분이 어렵다. 조리 업무를 세분화해서 분업화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레스토랑에 적합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이즈에 따라서 임대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주방의
사이즈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전에는 식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냉장,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크게 가져갔지만 요즘엔 작게 가져간다. 그렇지만 메뉴와 그리고 또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더 적게 가져갈 수 없고 사이즈는 크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주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형 주방이 있습니다. 자, 편의형 주방은 기본형 주방 형태보다는 더 간편한 주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형 주방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휴게 음식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또는 반가공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주방을 우리가 편의형 주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간이형 저장 공간과 마무리 업무 공간만 있는 소규모 간이형 주방에 적합한 그러한 형태, 우리 간단하게 요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편의형 주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혼합형 주방이 있습니다. 혼합형 주방은 자,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주방, 기본형과 편의형 이러한 것들을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주방이다. 전문화되어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적합한 주방 형태이다. 그리고 작업의 전처리 공간과 세척 공간, 저장 공간, 조리 완성 공간으로 구분되어서 파트가 구분되어져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또 생산과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보통 보면 오더를 받고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메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자, 우리 혼합형 주방의 특징을 보면 비용이 최소화가 가능하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또 단점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장비의 이용률이 비효율적인 그러한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분리형 주방이 있습니다. 분리형 주방은 기초적인 준비 작업 그리고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과 마무리 조리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주방이다. 각 부분별 조리 공정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규모가 큰 레스토랑, 호텔 안에 있는 그러한 분업화된 레스토랑이 분리형 주방입니다. 업무가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기능적으로 유사한 공정을 동일 공간에 배열을 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대량으로 고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에 맞다. 그리고 체인 레스토랑의 모체 주방이라 대형 호텔의 메인 주방 등 대규모 주방에 적합한 그러한 주방이 분리형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또 기능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원형 주방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영업주방이냐라는 것도 한번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주방을 보면 우리 보통 서버 키친이라고 합니다. 대형 호텔이나 외식, 체인 레스토랑의 단위 영업장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주방을 우리가 지원주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원주방은 어떻게 보면 서포트한다. 우리가 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주방이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양식 조리 부분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방의 조직 형태로 동일 부분에 여러 개의 주방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일 형태의 여러 개의 주방을 가지고 있다. 일식당, 중식당, 한식당, 블란스 레스토랑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 기초적인 준비 작업과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영업 주방에서 음식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보통 베이커리가 지원 주방의 대표적인 그런 한 레스토랑인데 우리 보통 보면 메인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의 예약에 따라서 민 작업을 다 해서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공간에 또 베이커리에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전빵 그리고 식사 중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빵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 디저트까지도 같이 담당을 하죠.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생산해 내려고 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 업장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베이커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 이 베이커리가 지원주방의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더운 요리 주방, 찬 요리 주방, 육류 가공 주방, 그리고 제과 제빵 주방, 기물 세척 주방, 그리고 얼음 조각실, 우리 아이스 카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회에 가면 어떤 모양을 독수리나 돌고래 모양을 띄고 거기에 우리 어떤 문구를 집어넣는 그런 것도 우리 지원 주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더운 요리 주방, 핫 키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육수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보는 치킨 스톡 같은 거 365일 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주방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무 교대가 하루 종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준비해서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만 하기 때문에 또 문을 닫아야 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핫키친 같은 경우 우리 지속적으로 연해주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24시간 로테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주방에서 만들 수 있다. 또 찬요리 주방. 찬요리 주방도 연해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3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 지원 주방 설치의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라고 보면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문화되어 있고 표준화될 수 있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거, 자기 파트에 맞춰진 것을 정확하게 기능을 가지고 전문화된 기술 그리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한 품목 필요한 품목들을 한 주방에서 만들어서 서포트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용이하다. 또 새로운 메뉴 개발이 용이하다. 복합적으로 있는 주방에서 신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맨파워들이라는 조리사 관리자분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파트별로 새로운 메뉴가 개발된 것을 하나로 중심적으로 모아주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신규 메뉴 개발이 용이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대형화된 호텔에서 하나의 그런 품목, 뭐 오일을 바꾼다든지 식초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고 메뉴 개발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대량 구매로 인해서 식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심 지원 주방, 우리 보통 앞에서 있던 그런 내용들, 기능에 따라서 우리 지원 주방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주방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운 요리 주방입니다. 핫키친이라고 하죠. 열을 가해서 만드는 음식을 생산하는 주방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덕션의 기능으로 많은 양의 소스와 스프를 생산해서 각 주방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스탁이나 소스, 스프 아니면 핫 베지테이블 등을 조리해서 각 영업 주방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주방의 개별적 생산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찬요리 주방입니다. 우리 콜키치라고 해요. 또는 가드망저라고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음식의 형태가 차갑게 제공되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다. 그래서 열을 가하기보다는 찬요리, 샐러드 부분을 많이 다루는 주방이다. 색이나 모양, 그리고 우리 푸드 프레젠테이션 등을 다양하게 컬러를 구비하는 그러한 요리를 주로 하는 곳. 신선함과 위생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어 있으면 고객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청결, 위생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차가운 전체류나 냉육류, 테린류, 그리고 샌드위치류, 과일류, 샐러드, 소스, 드레싱 등을 조리하는 주방이 찬요리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 가공 주방입니다. 육류 가공 주방은 우리 부처 키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 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주 요리, 생선 요리 및 육류, 가금류, 해산물 등을 손질해서 필요한 업장으로 지원하는 것. 그래서 큰 덩어리의 육류, 그리고 생선류를 절이거나 훈제하거나 그리고 포션에 맞게 각 영업주방에서 필요한 사이즈만큼 포션을 잡아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주방이 육류 가공 주방이다, 부처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육류나 가금류, 해산물 가공과 햄 또는 소세지 등을 만들어요. 또 절단기 등 작업 과정이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우리 보통 보면 소고기 같은 경우 덩어리로 들어올 때 보통 1톤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밑작업할 때 이 쇠절기에서 손을 베이거나 이러한 부분들 많이 절단되는 거죠. 베인다는 표현보다 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해서 냉동시키기 때문에 대형 냉장고와 냉동 저장고가 필요한 그러한 주방이 바로 육류 가공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와 기타 제반 여건상의 이유로 주방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외부로부터 구입해서 포션에 맞게끔 다 잡아서 들어오게끔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도 하지만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체인 메인 센트럴 키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육류 가공 주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주방의 대표적 제과 제빵 주방이 또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트리 또는 베이커리 키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시설과 규모 및 기능을 갖추고 각 주방에서 필요한 디저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빵 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케이크도 이 제과 제빵 주방에서 만듭니다. 또 따로 델리샵을 운영해서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제과는 신미성 있는 섬세한 작업이 많다. 제빵 주방보다 낮은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보통 우리 초콜릿을 만들 때 모양을 낼 때 이러할 때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 열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업 주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주방에서 준비한 식재를 이용해서 제공되는 식재를 이용해서 고객의 주문에 맞추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내는 주방을 우리가 영업 주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키친이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메뉴를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영업장 특성에 적합한 기본적인 조리시설 및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그러한 냉장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업주방이다. 왜냐하면 영업주방은 고객의 그러한 테이블을 더 많이 놓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메뉴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영업주방의 대표적인 주방, 연회주방. 우리 뭐 다른 주방도 많아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커피숍이나 업장별로 블란스 레스토랑, 한식당 다 있다고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를 살펴보면 가장 그래도 인건비, 임대료 대비 가장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주방이 바로 방켓 키친이다. 우리 방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회 주방입니다. 연회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생산하고 최종 관리하는 주방이다. 그리고 지원 주방과 전문 식당 주방의 지원을 받아서 연회 행사의 메뉴에 알맞게 음식을 제공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텔의 시스템의 어떤 차별 특징 때문에 각 레스토랑에서 파트별로 이 연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샐러드 파트는 콜키친에서, 디저트도 콜키친에서, 그리고 디저트는 우리 페이스트리에서 올라오고, 또 이런 메인 요리는 또 메인 주방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운 요리는 연회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고 찬 요리, 디저트, 제과 제빵류는 지원 주방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조리에 앞서서 예약된 메뉴, 우리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펑션을 보고 예약된 수에 따라서 맞게끔 예약 인원과 행사 기간 등을 사전에 섬세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양들, 식재료들을 정확한 수치, 계산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지. 연예 주방에 막 1000명, 2000명의 행사가 있을 때 각 주방에서 헬퍼를 받아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담아내는데 이러한 식재료가 만약에 떨어진다, 부족하다라고 할 때 모든 공정이 올수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연예 주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뷔페 주방이 있습니다. 뷔페 키친은 영업 방식별로 오픈 뷔페나 클로즈 뷔페 그리고 컴팩트 뷔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뷔페 주방 조리사는 손님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청결해야 한다. 우리 요즘에는 백사이드가 아니고 오픈 키친, 밖에 나가서 고객들과 직접 앞에서 원하는 식재료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식석으로 조리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음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섹션에 나가서 서 있을 때 보면 고객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맛은 어때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야지 고객들이 내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한다든가 라고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피숍 주방이 있습니다. 커피숍 주방은 우리가 보통 보면 호텔에서 커피숍 주방은 룸 서비스가 가능한 주방, 우리 커피숍이라 그러면 커피, 음료를 주로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커피숍은 메인 주방, 24시간 동안 고객에게 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방을 우리가 커피숍 주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골 고객 배려를 위한 신선한 분위기 도모에 항상 노력해야 되고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 투숙객들은 똑같은 메뉴를 계속 먹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 계절 메뉴를, 시즌별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식사를 빠른 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날렵한 행동과 단정한 용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브레버스트도 이 커피숍 주방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 여행객들 아니면 개별적인 여행객들이 와서 빨리 아침 브레버스트를 먹고 여행을 가거나 업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빠르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업장별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업장별로 보면 양식당, 프랑스 레스토랑, 이태리 레스토랑, 그리고 서양식 레스토랑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요. 한식당은 다양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자상, 반상, 일품 요리를 다룰 수 있고, 중식당, 그리고 일식당, 카페테리아 식당 등 그리고 연회식당을 우리가 업종별로 분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른 주방은 기본형, 편의형, 혼합형, 분리형 주방으로 나눌 수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메뉴의 품목 수, 그리고 테이블 수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그런 주방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 또 기능에 따른 주방을 분류할 때 크게 지원 주방과 영업 주방으로 나눌 수 있다. 서포트 키친과 그리고 비즈니스 키친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원활한 메뉴가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조금 성격이 느긋하고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조금 피했으면 하는 그러한 조리사,
분들은 이러한 지연주방 쪽에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금 날렵하고 빠르게 고객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조리사분들은 영업주방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형태를 또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주방은 더운 요리 주방, 찬 요리 주방, 육류 가공 주방, 제과 제빵 주방으로 나눌 수 있고, 영업주방은 크게 연회주방, 커피숍 주방, 뷔페 주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양 요리의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